무살자나 임대사업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준다고 홍보했었잖아요. 그런데 6개월 만에 세제 혜택 줄이겠다. 네. 어쨌든 이건 갈팡질팡 뭐 그런 모습 그렇게 아니에요? 보기는 어렵고요. 네, 전세 사는 분들 2년마다 집 걱정하는 일 줄여주자 해서 지난해 말 정부가 임대사업 등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죠. 종부세, 양도세, 각종 세제 혜택에다가 건강보험료까지 줄여주겠다고 했다가 이게 투기에 악용되면서 결국엔 8개월 만에 걷어들이게 됐습니다. 오늘 목요일에 오아시스는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달에만 새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3배나 늘었다는 기사 나왔습니다. 네네. 이거 9.13 대책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9월 한 달 동안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26,000여 명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거의 258% 늘고 그다음에 전달 대비해서도 207% 정도 늘어난 거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늘은 걸로 볼 수 있고요. 네네. 지역적으로도 보면 대부분 거의 80% 정도가 이제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갑자기 9월 달에 늘게 된 이유는 이제 9월 13일 날 대책이 발표되면서 결국 그 주택 임대 사업자라는 혜택을 주는 것들이 결국 집을 더 사게 할 수 있는 틈새 시장이 됐고 그래서 네. 집값이 크게 올랐다. 그래서 앞으로 집을 새로 사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들한테는 기존에 주었던 가장 큰 혜택으로 보였던 양도소득세 또는 종부세 합산배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지 않고 똑같이 다주택자처럼 중과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발표되면서 네. 앞으로 이렇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 하면서 혜택이 더 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막차 타기 위한 심정으로 많이 등록했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기존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신규 주택 이렇게 등록을 해도 혜택을 유지해 준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준일이 근데 9.13 대책 9월 13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9월 13일 날 이전에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 채 갖고 있었지만 아직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 하신 분도 꽤 많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언제나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요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종부세 감면이라든지 또는 팔 때 양도세 감면, 중과배제라든지 이런 것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기사 보니까 이 강남 4구 그리고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 네. 이 부분이 정말 사람들도 많이 늘었고요. 네. 또 집값 상승폭도 거의 미쳤다 소리 나올 정도로 폭등한 곳이잖아요. 네, 이게 네. 임대사업자 혜택과 집값 상승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제 올해 새로 집을 사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는 네. 예를 들면 10년 동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네.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졌거든요. 네네. 사실은 작년에 집값이 계속 작년 이후로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파리 대책도 나왔는데 네. 그러면 사실은 그게 작년으로 종료가 됐어야 되는데 올해까지 연장이 됐어요. 네네. 그래서 파리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전세를 낀다든지 이런 등으로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목적으로 집을 취득해가지고 등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대체로 여기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송파라든지 강남 4구, 그다음에 네. 마용성 포함하면 올해 신규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요 지역들이 그래도 집값이 많이 올라온 곳들인데 전체의 45%를 차지하니까 네네, 맞아요. 아무래도 돈 여유 있는 분들이 더 사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라는 혜택을 활용해가지고 집을 더 사게 된 것. 결국은 주택임대사업자는 본인 거주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결국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게 과연 이제 실수요자가 아닌 수요가 더 많이 집을 사게 된 틈새 시장이라든지 그 물꼬가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거죠. 볼 수밖에 없군요. 네. 사실 이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대책은 한 가지는 이제 정부 대신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죠. 유도해주는 부분이 예, 예. 있고 네. 또 그동안 이렇게 세수가 감춰져 있던 그런 임대소득에 대해서 좀 활성화해서 그렇죠. 예. 세수를 이렇게 양성화하자 그리고 세수를 더 거두자 뭐 네. 이런 의도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다주택자 투자가 네. 한 몫을 했다면 세제 혜택이 이렇게 전보다 축소돼도 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게 더 유리한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다 그 똑같이 혜택이 주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네. 뭐 가장 많은 투자 수요가 몰려 있는 전용면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네. 기준 시가로 6억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5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도 8년 이상으로 기존 주택을 등록을 하시게 된다면 네네. 일단은 종합부동산세가 9.13 대책 이후 굉장히 강화돼서 부담을 갖고 계신데 네.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이 실거주하는 아파트의 기준 시가가 4억 2,800만 원이고 다른 주택들이 이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면서 6억 이하 주택들을 두 채 더 갖고 있어 3주택인 경우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경우 올해 아마 보유세가 한 580만 원 내셨을 건데 이제 내년이면 종부세가 바뀐 대로 적용이 되면 1,000만 원 이상 늘게 되거든요. 네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올해도 237만 원 정도, 내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260만 원 정도니까 30만 원 정도밖에 늘지 않는 거죠. 네, 네. 그런 그러니까-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예. 갖고 있는 주택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넘고 그다음에 기준 시가가 6억을 넘게 되면 네. 사실 이제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양도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강남권에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안 하고 다주택인 상태로 갖고 계신 분들도 꽤 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 9.13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이 서울의 아파트 값이 계속 너무나 급등하기 때문에 나온 네. 대책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이후 처음으로 강남 3구 아파트 값이 내렸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은 8년 이상 매도가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의 매물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닌가.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정책 목표와 달리 집값이 뛰는 것 아닌가. 집값을 잡기 위해서 나온 그렇죠. 거였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중개업소 가면은 매물이 많지 않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누적돼서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게 130만 호 정도 되니까 네. 이거는 어쨌든 간에 뭐 8년, 10년 당분간 안 나올 것이고 그렇다 보면 실제로 다주택자는 이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안 팔거나 못 팔거나 하는 분들일 테고 네. 그래서 여전히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도 팔지 않고 버티는 매도자의 입장, 그다음에 더 싸기를 기다리는 매수자 입장이 팽팽히 네. 지금 힘겨루게 하는 양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이제 조금은 심리가 좀 바뀌는 느낌? 네. 문의도 좀 사겠다는 매수 문의도 줄어들고 있어서 아마 그런 게 좀 반영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 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이 주택을 좀 네. 선호할 수밖에 없는 정책들이 나온 것 같아요. 네. 보면 매년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돼서 팍팍 그렇습니다. 오르지 않을 거고 네. 또 8년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네. 정책은 가격 상승을 누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수급 입장에서는 또 임대주택이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정책과 수급과 이렇게 나오는 부작용과 이렇게 돼서 서로 상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그게 이제 국토부의 고민이었을 것 네. 같아서 이제 9.13 대책 발표의 내용에도 보면 그런 분들을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전세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수급 측면에서도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네. 전세 시장이 뭐 일부 지역은 조금 불안한 양상이다라는 보도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급이 조금 충분하게 나오게 되면서 전세값이 지금 최근 몇 년간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전반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란 제도를 통해서 더 민간에서 많이 늘리지 않아도 지금 공급되는 추이가 조금 더 유지가 된다면 일단 전세 시장은 조금 더 안정세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화면에서도 국감 모습이 잠깐 나왔지만 네. 이번 국감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임대사업 혜택이 이게 오히려 투기 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네. 나왔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은 뭐라고 보시나요? 결국 이제 신규로 취득하는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기 때문에 더 네네. 사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경우는 기회가 봐서는 뭐 거의 급격히 줄 걸로 보여지고요. 네네. 이제 기존에 있었던 경우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혜택을 그대로 유효시켜 주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서는 기존의 주택이 매물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은 사실 바뀌어지지 않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당분간 이거는 안고 가야 될 숙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다 이런 믿음을 주게 된다면 뭐 양도 차익이 없는 경우 매물을 내보내게 할 수 있는, 내놓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만 집값이 더 오를 거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면 뭐 많은 분들이 등록을 안 한 다주택자들도 안 팔고 버티는. 그러니까 파리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더 올랐기 때문에 혹시 9.13 이후에 집값이 과연 떨어질지 이것들을 반신반의하면서 보는 시장의 눈초리도 있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된다면 정말 정부가 예고하고 의도하는 대로 집값이 안정되게 된다면 다주택자이면서 등록을 안 하면서 사실은 양도 차익이 적어서 팔 수도 있는 이런 수요들이 조금 결국은 매물을 내놓는 수요로 작용하게 돼서 더 안정적으로 가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네요. 근데 오늘 이 나왔던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처음으로 강남 3구의 집값이 내렸다. 이 이야기를 볼 땐 그러면 일시적으로 보시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전망은 어렵지만 좀 해봐 주시겠어요? 뭐 사실 올해는 뭐 당분간 이렇게 관망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지금 이제 저희가 보는 여러 가지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예를 들면 금리라든지 지금의 경제 여건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외적인 요인들이 그렇게 녹록하게 좋은 상황들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파리 대책과는 달리 9.13 대책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부동자금이 여전히 시장에 많은 게 불안 요인소이지만 주택을 더 사겠다는 수요를 차단하는 데는 조금은 효과를 기대할 거둘 수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조금 경과하면 서서히 집값이 좀 하락하거나 추경 매수세가 줄게 되면서 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새로 나온 이슈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주변 시세보다 싼 임대료로 사회주택을 1,200호 공급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토지뱅크를 통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건지 좀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대기 수요가 많은데 서울의 고민은 땅값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공공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좋은 입지에 싼 토지를 확보하는 게 관건인데 그래서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공에서 이런 토지 뱅크라는 목적으로 땅을 미리 확보했다가 이렇게 수급 측면에서 공급이 필요할 때 땅을 풀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장치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회주택 토지 지원 리츠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뭐 민간이 갖고 있든 또는 공공부지든 유휴지든 이런 것들을 토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사회주택을 공급할 주체한테 싸게 임대로 주거나 30년간 뭐 그다음에 아니면은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하거나 해가지고 사회주택의 공급을 좀 느리겠다. 그래서 저리의 주택들을 많이 공급을 해서 뭐 약자 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청년이라든지 신혼 부부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싼 집값으로 오래 살 수 있는 집들을 좀 더 늘리겠다라는 걸로 보여집니다. 집이 특히나 부족한 서울에 조금이라도 늘린다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고려해야 될 점은 없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제 아무래도 사실은 뭐 기존에 있는 민간의 유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인데 뭐 이미 땅값도 굉장히 비쌀 테고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자금 확보라든지 투자자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안한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되는 부분인 만큼 조금 더 뭐 적극적으로 서울시라든지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일에 오아시스, 서울시에서도 SH공사 분양 아파트 원가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국감에서 박원순 시장이 대답했다고 하니까요. 이 부동산에 낀 거품이 좀 빠질지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 안명숙 센터장님께 부동산과 관련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